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쉬어가는 코너로요, 판축구, 보드 풋볼, 아니면 보드 하키라고 하죠. 그 속공 관련 스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스틱으로 동전, 볼을 칠 때는요, 좌우측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로는 좌측을 갈지 우측을 갈지는 상대방의 태클 있죠. 그 볼펜으로 막고 있는 그 기술을 보면서 좌우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중앙 쪽에 골문 쪽을 막기 위해서 좌우측 사이드 쪽은 약간 좀 허술하게 수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왼쪽 그림처럼 사이드 왼쪽을 치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대각선으로 슛을 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을 이용해서 들어가면서 대각선 슛으로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속공의 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건은요, 바로 빠른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습을 하실 때는 볼을 한 칸만 가는 기술, 정확하게요. 아니면 두 칸만 가는 기술, 세 칸만 가는 기술, 아니면 대각선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두 칸. 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바로 처리해야지 그 상대방을 제끼고 나서 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치면 그때 늦다는 거죠. 그래서 제끼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슛을 쏴야 되고요. 슛을 쏠 때는 기본적으로 스틱으로 볼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민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거의 미는 쪽에 가까우면서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도하고 그 다음에 빠른 속공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속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문 아웃, 골아웃 된 상태에서 좌측을 계속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서 바로 대각선 슛을 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측을 겨냥해서 들어가서 대각선 슛을 쏘는데요. 이렇게 우측과 좌측을 계속 당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그 우측 좌측에 또 집중해서 수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센터링 하듯이 그 슛을 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그 센터링 슛을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좌우측을 막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상대의 허를 찌르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투터치로 슛을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실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유용합니다. 왼쪽으로만 가다가 상대방이 왼쪽에 치중할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슛을 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계속 치중하다가 상대방이 오른쪽에 치중할 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슛을 쏩니다.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한 칸씩 가다 보니까 정확도도 굉장히 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한 번 치고서 또 다시 치지 않고 중앙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미들슛이죠. 미들슛을 한번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편 또한 마찬가지죠. 오른쪽 치고 들어가서 중앙으로 대각선으로 지른 다음에 두 칸 슛을 쏩니다. 극히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요. 그 골라인 아웃된 상태에서 좌측에서 대각선으로 두 칸을 이동하거든요.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틱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끔씩은 유용하다는 거죠. 왼쪽을 그 스틱으로 막고 있을 때 오른쪽의 공간이 좀 비거든요. 그 두 칸으로 들어가서 바로 미들슛을 쏘게 되겠죠. 오른쪽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두 칸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미들슛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거의 롱 패스에 가깝죠. 이 롱 패스 쪽에 갈 때는 주의할 것이 그 롱패스 할 때 상대방이 스틱으로 막을 경우에 그 자살골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갖고 왼쪽 페인팅을 많이 쓴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페인팅을 많이 쓴 다음에 왼쪽으로 롱패스 후에 대각선 슛을 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난이도가 높죠. 그 골라인 아웃 근처까지 굉장히 롱슛이죠. 그 다음에 바로 터치로 사이드 슛을 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 쪽으로 굉장히 그 운동장을 크게 활용해서
바로 사이드 슛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요 세트 플레이입니다. 그 골라인 아웃 그 좌우측 골문 근처까지 가면요 사실상 슛을 쏘는 게 한정적입니다. 상대방이 막고 있으면 골을 넣기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대각선 앞으로 백패스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슛을 쏘게 되는데요. 이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세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서도 세트 플레이를 이용해서 그 상대방이 골문만 막고 있을 때요. 바로 앞에서 백패스를 통해서 앞에서 슛을 쏘면 완전히 상대방은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요거는 좀 더 아까보다는 쉽습니다. 바로 백패스를 뒤로 합니다. 대각선은 안 하고요. 상대방이 막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스틱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빈 찬스 대각선으로 바로 슛을 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백패스를 하면 상대방 스틱이 약간 멈칫거리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 대각선으로 바로 무방비 상태에서 슛을 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또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그 한 칸, 두 칸 가는 것에 대해서 한 칸에 대한 공격만 생각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고 두 칸을 백패스를 하죠. 그 다음에 두 칸 슛을 쏘게 됩니다. 가끔씩 하다 보면은요, 요것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씩 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어요. 축구도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스킬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양발 쓰는 것처럼요. 양쪽 손을 다 써서 처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반축구, 그 보드 풋볼, 보드 滑기, 속공 관련된 스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쉬어가는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